EBS 대표 강사로 있고 부천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허준석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왜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일까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EBS 세계 대표 강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영어를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중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가서 영어 전공을 하다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것은 제가 2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큰 느낌과 깨달음과 반성이 있었을 때였죠. 그때 사실은 저를 바꿔놓은 것은 문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관계였습니다. 친구를 사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어 전공이면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서 군대에 갔을 때도 그렇고 고참들이 맨날 불러내가지고 야, 너 영어과라며? 야, 여기도 영어과 있는데 둘이 한번 A, B 대화 시작! 뭐 모르는 사람들이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법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대화랑 점점 멀어지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남들 다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해서 그때 교포 미국 사람 사귀어서 5명에서 10명 정도를 사귀어서 대화를 하면서 이 텅 빈 도화지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영어에 뭔가 띵 하는 법칙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오늘 그거를 제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친구들이 오른쪽에 그 미국 친구랑 일본 친구 둘이 결혼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얼마 후 소식이 왔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저한테. 허준성님, 택배가 왔고 주소를 한국어로 이렇게 이쁘게 적었더라고요. 주소를. 그리고 물론 더 서류 안에는 이제 미국식으로 적었지만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한국 주소랑 미국 주소랑 이게 조금 뭔가 순서가 다르다는 걸 이제 저희 집 주소입니다. 아래는 그 친구 집을 제가 각색을 해봤습니다. 가상이죠? 미국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차이가 먼저 한번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행복아파트 101동 108호. 자, 미국 주소 350 West 22nd Street, Torrance, California, States. 캘리포니아.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그쵸. 어머님들도 감이 옵니다. 자, 한국 주소를 조망을 해보면 이렇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행복아파트 몇 동. 밖에서 안으로 지금 쭉 파고들죠, 그죠?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듯이 이렇게 조망이 되죠, 관점이.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그 미국 주소는 이렇죠, 그죠? 350. 저게 이제 어디에 붙어 있냐면, 실제로 가보면, 집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아하.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얘들은 어때요? 아까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거꾸로 들어가지만, 영미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바로 그 말하려는 대상, 그 앞에 있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나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우리 영어 표현하고 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돌려서, 한국에도 옛날에 원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데도 원신이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이제 수렵도 하고,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고, 남이 흘린 고기 불로소득이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저를 이제 원시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시죠? 뭔지, 어떤 대상인지. 저는 저 멀리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 멀리 있으면 일단은 뭔지 저는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멀리 뭔가가 있다 정도 저는 파악이 되겠죠. 저 멀리.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뭐가 되는 겁니까? 딱 보자마자 설마 이래서 라는 관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제 그죠? 기만하는 거죠, 그죠? 기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멀리서 제가 있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숫자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게 점으로 보이는데 한 개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한 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라는 거, one 또는 on. 그죠? 됐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이게 뭐지? 똥인가? 고기인가? 가보니까 재질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한 중간쯤 가면 조금 더 다가보니까 완전 가까이 가보니까 고기였구나 라는 거죠. 즉 관찰자가 있는 시점에서 그대로 또박 서술을 했더니 a piece of meat 라는 것이 된 거죠. 더 쉬운 예로 우리 현대에서 보면 커피 한 잔, 한국말로 하면 커피 한 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영어 강대국입니다. 다 아세요? 좀 자신 있게 입이 열렸습니다.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of가 있으니까 내가 이래봬도 땡땡 문법은 했으니까 of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뭐의 그래서 돌려치기 하죠. 그죠?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수식 구조라는 걸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렇게 많이 독해를 해왔고 그렇게 지금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자,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죠. 제가 집에 왔어요. 퇴근을 해서 목마르다. 뭐가 있지? 저 멀리 보니까 뭐 한 개 있어요. 한 개. 조금 보니까 하얀색이야. 가까이 가보니까 컵이네. 완전 가까이 가보니까 그 속에 커피. 어부가 왜 있냐? 명사 사이에 그냥 문법적으로 하나 덤으로 끼워준 겁니다. 우리는 이 어부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하고 있잖아요. 어부 6가지, 7가지, 8가지. 언어는 참 신비로운 거야. 공부해야 돼. 평생 해야 돼. 나중에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말할 때 생각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늙어가고 하루하루 그죠? 늙어가고 생각은 점점 많아집니다. 저도 어릴 때 영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만약 저보고 탭스 보러 가라, 토익 보러 가라면 잘 안 돼요. 왜? 시험 문제 듣다가 갑자기 집세, 물세, 월세 뭐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단조롭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cup of coffee도 마찬가지죠. 딱 숫자, 컵, 커피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집 주소도 가장 가까운 것부터 딱 출발해서 조금씩 묘사를 해나가는 그런 순서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주어 플러스 동사랑 무슨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오늘 주어 플러스 동사 알아낸들 앞으로 나의 영어, 승진 영어, 취업 영어, 수능 영어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주 많이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가 쉽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할게요. 제가 참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잖아요. 영어가 어떻게 쉬워. 평생 해도 끝이 없는데 목표를 어디 잡느냐가 다르죠. 그죠? 학문적으로 가면 끝도 없는 거죠. 근데 좀 뭐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은 영어를 그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해외여행 갔을 때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관광하는데 떳떳하게 대접받고 싶다. 내가 주문하고 싶다. 뭐 혹자는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필요가 없다. 달라요.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과 저 웨이트, 띠리릭 이거랑은 정말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관찰자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이 두뇌가 있고 그 다음에 두뇌가 이 몸에 식혀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이 출발되는 것은 이제 머리죠. 바로 위.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게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진리죠. 그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위아래라는 것이 이제 합쳐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작 바로 도전해 볼까요? 오늘 여기서 한번 영작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 몰랐는데. 자, 뭐 해볼까요? 나는 사과합시다. 사과를 방에서 먹는다. 자, 그럼 한국어 순으로 하면 나는 I 사과를 애플 좋아. 관사했어야지. An apple 먹는다. 혹은 방에서
room, in the room, 원시 되겠죠? 먹는다. 마지막에 eat 돼 있잖아요. 한국어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관찰자수 나간다면 위, 아래,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있으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I eat, 그 다음에 손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An apple,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한테 가장 먼 거는 뭡니까? 그렇죠? 방이 되는 거죠.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영어랑 우리는 어순이 달라서 영어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영어는 어순이 더 단순해요. 직관적인 구성입니다. 먼저 그 관찰자의 눈에 가장 가까운 데 들어오는 것을 나열만 한 거고요. 이걸 거꾸로 우리말로 옮길 때는 뭘 붙이면 되는 겁니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라는 그런 말을 붙여주면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위, 아래, 둘러싸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영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먹는다 해볼게요. 나는 먹는다. 좀 전에 기억나시죠? 머리부터 몸이죠. 나는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I eat. 좋습니다. eat. 좋습니다. 사과를. 그럼 나는 먹는다. 손끝에 뭐가 있죠? 사과가 있죠. 그죠? An apple. 방에서 하지 맙시다. 방에서 하지 말고 이번엔 방 말고 다른 배경을 그려봅시다. 아침. 방 대신 해가 떠 있는 배경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옆에다가.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될까요? Every morning. 정답이에요. 이거 쉽잖아요. 근데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실제로 원어민 앞에서 이런 문장이라도 원어민이 딱 물었을 때 1, 2초 내로 딱 바로 나오고 다시 1, 2초 내로 내가 받아라! 공격! 그 친구도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턴테이킹이 되려면 이런 연습, 사고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고의 연습. 어디서 어떻게 연상이 되는지를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언어는요.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단어를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순을 따라서 빠른 시간 내 적어도 3초 안에 그게 나오게 하고 그걸 바로 알아듣고 반응을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빅 워드죠. 빅 워드. 야, 너 이거 단어 알아? 야, extravagant인가?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extravagant 이거 알아? 아빠가 이거 옛날에 그 바퀴벌레 33,000 할 때 잡은 거야. 복화 말하는 거예요. 복화. 이거 우리 지아리 아빠가 한참 때 공부할 때 했던 거 너 이거 알아? 실제로 그런 단어를 근데 10%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심플한 것부터 직선 구조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뭐 해볼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 쉽죠? 나는 일어났다, 그죠? 머리, 나는 일어났다.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6시에. 그러면 나 일어나고 방에 시계가 걸려있는 거로 쭉 연결이 되죠? 6시에 어떻게 될까요? 6 좋아요. At 6 o'clock. 한국 사람이 좌절을 해요. 쌤, 저 at 빠져먹었어요. in하고 at하고 on이 헷갈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순서대로만 이렇게 딱딱 말하면 원어민들이 understood. 아주 쉽다. 너 아주 영어 잘한다. 이러고 하면 내가? 영어 잘한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치사 하는 거 빼고 어순만 생각을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 6 o'clock 방에 걸려있죠. 그죠? 시계에 걸려있고 방에서 밖으로 나가면 즉 더 먼 세계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밖에 해가 떠 있겠죠. 그죠? 더 먼 곳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되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순이 쭉 나가는 게 머리, 몸, 방에 걸리는 시계, 밖의 세상은 in the morning. 해가 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일직선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실 그게 더 골치 아파지죠.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옛날에 독해 강의라든지 맨날 걸 보면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와야 된다. 얘야, 끊고 뒤에서부터 해야 된다. 후치수식을 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원어민들이랑 대화를 할 때 원어민들이 자, alright,
Give me just 1 minute. Alright, let me talk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하고는 잠깐만. 대절 나오니까 잘 들어. 뒤에서부터 간다. Listen up.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러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죠. 대절 나가고 나중에 수식 받는 거 나온다. 잘 들어. 이러지 않죠. 순서대로 쭉쭉 나가니까 우리는 자꾸 번역을 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수능까지는 듣기가 돼요. 분당 140단어니까 듣는데 특히나 어머니 아버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한때 AFK라든지 CNN 뉴스 신의 영역 와, 아빠 그때는 언까지 다 잡았어. 열심히 했지. 받아쓰기 빽빽하게. 근데 실제로 그건 분당 200단어거든요. 안 들려요. 왜? 어느 순간 듣다 보면 샬라 후루후루 지나가 버리죠. 근데 원어민들은 그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왜? 걔들 방식대로 직선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 근데 우린 자꾸 이제 중간에 해석을 조금이라도 뒤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하죠. 한국 사람들이. 뭐요? 독해는 강합니다. 왜? 눈으로 보이거든. 뒤로 빨리 갔다가 와도 단어가 그대로 있죠. 글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까지가 딱 한계인 거예요. 수능까지. 눈에 보이니까. 지문은 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듣기를 어때요? 듣기가 아무리 쉽다 쉬워진다라고 해도 불안해요. 들으면 날아가거든. 텍스트가 날아가잖아요. 실수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그녀가 그에게 교실에서 말을 했다. 장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자아이가 남자애한테 말을 했습니다. 교실에서. 일단 그녀가 제일 주체가 되겠죠. 그죠? She 말했다. 텔도 있고 터크도 있고 뭐 많죠. 그죠? 일단은 질러보겠습니다. Let's give a shot. She talked to 누구에게 말했다. 하면 그녀가 말을 했죠? 그녀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 him. 둘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뭐죠? 클래스룸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인 생각 못했는데 저 틀렸나요?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인을 생각 못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확한 영어에 지금 사실 해야겠다는 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쓰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이 다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거든요. 쟤 빠졌을 거야. 쟤 SES 빠졌지. 저게 우리가 말하는 3인칭 단수거든. 저게 빠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 제가 지하철에서 제 교포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다닐 때 지하철에 이야기하면 그게 있어요. 지하철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사람들이 이러다 갑자기 조용해져. Listen.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듣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과연 얼마큼 잘할까? 실수하지 않을까? 쟤 원어민이구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듣고 있습니다. 실수해야 됩니다.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순이 꼬이기 시작하면 헷갈리겠죠. 영미권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순서가 헷갈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하기 영작 조금 자신감 생기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그쵸. 누가, 관찰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사과를 마지막 방에서. 그러면 이제 방 말고 아까 보니까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영작 말하기를 더 이제 광범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관광 영어 정도는 아주 쉽죠. 그러면 표현이 다 되니까. 그거를 3초 안에 나오게만 하면 그러면 돼요. 3초 안에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만약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독직해. 그게 사실은 세상의 속도가 제일 빠르죠.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연습을 안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사고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직독을 하고 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의미 자체가. 그들은 믿어오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식단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영양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몸에 좋은 걸 먹는다 이 뜻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순수하게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제가 말한 직선구조 이미지에 대한 것을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복잡한 글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까 쉬운 것들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의 형식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쭉 나열을 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거를 입으로 소리내면서 이렇게 쭉 전달을 하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독치게 순서대로 가는 것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그거를 소리내서 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하루에 소리내서 5분이라도 읽으십니까? 아니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긴 해요. 글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소리내서 읽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와 문자와 사고가 같이 갈 때 언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은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언어를 씀으로써 나는 정말 언어를 쓰는 존재가 되는 거지. 수영을 물에 가서 해야지 책으로 나는 물이래 수영을 이래 백나마니 해봤자 실제로 물에 나가면 떨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될 거라고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거부터 바꾸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 동사 나머지. 왜? 주어 동사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몸이죠. 위 아래 기억했죠. 그죠? 우리말로 옮길 때는 누구누구 은는 이가 라는 거 붙이고 동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올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령 나는 간다. 그럼 뒤에 어디? 에. 그죠? 어디에가 오죠? 나는 먹는다. 무엇을. 그리고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문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정보를 제가 모아봤더니 이 나머지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을, 장소, 시간,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외울 것도 없어요. 자, 해볼게요. 나는 슈퍼에 갔다 사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갔다. I went. 갔다단 뭐겁니까? 여기 중에서 장소죠. 그러면 to 필요도 없어요. 원어민이 말할 때. 예를 들어서 I went 슈퍼마켓 되죠? 나는 갔다 슈퍼마켓. 문장 끝이에요. 뭐 남았어요? 목적 하기 위해서. Buy apples. 붙이면 끝이에요. 물론 to를 붙여야 되지만 원어민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그럼 더 붙여볼게요. 뒤에는 무한대로 붙일 수 있어요. and 쓰거나 이렇게 무한대로 붙이면 돼요. 나는 슈퍼에 사과 사려고 밤 9시에 갔다. 시간 붙이면 되죠. I went. 그 다음에 뒤에 슈퍼마켓 붙이고 밤 9시. 9 o'clock. 됐고 어디? 맨 끝에. 뭐 밤 이런 식으로 뭐 at night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To buy some apples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면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말할 때 I 어쩌고 딱 말한 다음에 well, 이러면서 계속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and 붙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유럽 사람들 영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유럽식 영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죠? 굉장히 편하게 쓰잖아요.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딱 이렇게 탁 던지고 뒤에 거 그냥 쭉쭉쭉 붙여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붙이는 연습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는 게 그냥 입으로 나오는 속도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3초의 룰만. 만약에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어린아이가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쪽으로 연습시키면 됩니다. 너무 분석 안 시키셔도 돼요. 학자 만들지 마세요. 학자를 만들지 마세요. 중고등학생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세요. 지금처럼. But 하루에 한 지문 정도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안 하던 거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시켜보거든요. 읽어봐라. 읽어봐라고 시키면 그 독해를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읽으면 호흡이 완전 엉망입니다. 의미 생각하지 않고 읽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소리를 그냥 내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러면 알아요. 다시 나중에 시작하겠구나. 토익 하게 되면 어떤 인강이 좋지? 다시 나한테 물어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회화 잘하고 싶은데 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너 지금까지 7, 8년, 10년 공부했는데 어디서라니? 그래도 더 회화는 또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고 하지 않았던 이 사고에 대한 것을 전혀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꼭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제가 알려드리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돈을 버는 영어 학습법입니다. 되게 상업적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와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할 건데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어를 위해서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가서 수능을 보고 보통 아주 큰 점수가 한번 나오죠, 그죠? 그리고는 뭔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뭔가 영어랑 내가 멀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할 때 되니까요. 또 뭔가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학생들, 제자들, 나가서 직장인들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0만 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만 명 연락이 왔겠죠, 그죠? 근데 다 똑같은 문제점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뭔가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다니고 어쨌든 나는 영어에 돈을, 시간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했어요.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가 중학교 가서도 역시 따로 방법이 없으니까 또 똑같아요. 이게 학원, 뭐 문제집 다 똑같이 했어요. 성적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점점 뭔가 좀 아래로 떨어져요. 자, 고등학교를 가니까 어때요? 영어 더 어렵다. 사람들이 막 겁을 주죠, 그죠? 단어 훨씬 더 어려워진다. 몇 천 개를 외워야 된다.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한때 이렇게 했었어. 이거 갖고 되겠어? 뭔가 점점 이제 다급하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돼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역시나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영어라는 것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뭔가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죠. 그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다가가고, 그죠?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죠?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막 없어진다든지 등등. 여튼 영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돈을 어떻게 보면 소모하게 만드는,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무시무시한, 즉 언어가 아닌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을 만약 봤다 학생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또 토익, 토플이라는 또 무서운 탭스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또 뭐 학원인가? 결코 이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악순환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돈 버는 영어 학습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틀을 깰 수 있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부터 앞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 통일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도니 학생, 보돌수 일반인 다 골고루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돈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 교육할 때 어디서 다 들어가게 되는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 때는 문제집 많이 사죠, 그죠? 학습지도 있었을 거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단어장, 인류의 적이죠. 저한테 질문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나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진짜 질문 많이 합니다. 과연 단어는 몇 개씩 외워야 되는가? 언제 끝이 나는가? 선생님은 다 알아요? 따지듯이. 그럼 저는 말하죠. 모릅니다. 학원, 과외, 인강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죠? 왜? 뭐가 맞는 방법인지, 뭐가 끝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5년, 10년 뒤에 내가 만약 영어를 한다면 나는 어떤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냥 토익 900만 받는 사람이 되고 싶냐? 토익 900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랑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외국 친구들 만나러 외국 한 번씩 나갈 일이 있는 사람이냐? 회사에서 진급을 위해서 영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냐? 수능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영어 다시 시작이다. 어떡하지? 미치겠다. 전공. 나는 미술인데 왜 원서로 봐야 되는가? 영어랑 담을 쌓을 줄 알았는데 또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숨이 탁 막히면서 뭐부터 시작이 되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어죠. 단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단어 학습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요, 단어 이 학습법과 사실 뭐가 연결되냐면 영어 회화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말하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면 참 웃기긴 한데 영어 말하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물론 논리적인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지만 정말 재밌어요. 특히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중에 이 친구랑 핑펑 핑펑 왔다 갔다 말 게임이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단어 학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학습.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혹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하게 되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좋은 어떤 단어 학습기 하나 몇십만 원 주고 사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딱딱 바뀌는 거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방법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평생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단어장. 이거는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죠? 단어장 한 권쯤은 다 사봤을 겁니다. 그죠? 단어장. 그럼 단어장은 언제 봐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학습 도구는 언제 써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던 방법을 하나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이거요. 단권화였습니다. 이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단권화. 저도 처음에 단어장을 샀습니다. 단어장 샀어요. 샀는데 친구들 단어장이 또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또 보다 보면. 그러니까 단어장은 눈이 자꾸 높아져. 얘는 이 단어장 뭐가 정리가 돼 있네? 비슷하게 생긴 철자도 정리가 돼 있네? 이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단어장도 자기들마다 스펙이 다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토익 단어장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요. 수거장도 팔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내가 다 봐야 되는지. 그게 저는 역발상을 했죠. 뭔가 너무나 많다는 거는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다. 자기들도 아직 뭔가 답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수업 시간에 뭐 내신 때문에 교과서를 한다든지 내가 문제집을 푼다든지 여러 권에 나눠져 있잖아요. 혹은 단어장을 본다든지. 근데 어떨 때 보다 보면 내가 단어장에서 공부했던 게 교과서에서 얻어 걸릴 때도 있고 교과서에서 봤던 것이 다시 이렇게 문제집에서 얻어 걸릴 때도 있고 기분 좋잖아요. 그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게 나오면 보통 인간은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까먹는구나. 나 머리 나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먹게 돼 있잖아요. 저도 IQ 보고 기겁했거든요. 제 IQ를 보고. 물론 저보다 낮은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IQ가 108입니다. 마음껏 웃어주세요. 저는 한 130, 140 나올 줄 알았어요. 나름 이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어도 당연히 많이 까먹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단권화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내신이든 뭐든 여러 군데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군데로 다 모았어요. 즉 여러 군데를 내가 동시에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번호를 썼어요. 1 하고는 confront 하고 반드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발음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발음 기호를 적을 때도 있었지만 사전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적고 강세가 있는 데만 점을 딱 찍었어요. 이렇게 번호 1, 2 번호 또 적었어요. subject, subtract 이런 거 적고 역시 쓰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다가는 뜻을 썼어요. 뜻을 쓰고 예문을 썼습니다. 이러면 또 이래요. 학생들이 예문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영작을 왜 해요? 아까 내가 보고 있던 보충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 거기 있는 예문을 그대로 카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잖아요. 컨트롤 C, V 잘하잖아요. 그대로 써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긴데요. 잘라요. 그죠?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뒤에 절은 다 빼고 아주 부분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부자가 됐어요. 2, 3주 만에 단어장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폭발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우와! 말이 부자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한 권 채웠어요. 안 되겠다. 스탑. 더 정리 안 되겠다. 하고는 이걸 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권해죠. 그죠? 외워야 되니까. 외웠어요. 다음날 보는데 까먹었어요. 몇 프로를 까먹었냐면 100개를 만약에 외우면 90%를 까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90%를 까먹는 거예요. 108이라서 그랬나 보죠. 90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10개. 근데 그것도 100개를 외워야 10개 남는 거죠. 100개를 못 외워요, 하루에. 자, 그러면 단어는 언제 공부해야 될까?
하루에 30분이 만약에 있다면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길게 한번 지그시 앉아가지고 자리에서 이렇게 30분을 쭉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30분을 미분을 해서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3분씩 10번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길게 간다? 아니, 짧게 간다? 내리시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청중들께서 짧게 여러 번 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사람? 주위를 돌려보세요. 참 재밌죠? 참 재밌죠? 인생에 두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과 마이너스인 방향이 있어요. 이 방법은 그래도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중간은 될 거야. 이런 거 없대요. 즉 방금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 단어를 권장하냐. 짧게 여러 번 끊어치는데, 자, 아까 정리는 많이 할 수 있죠. 하루에 많으니까. 정리도 굉장히 간결하게 해야 돼요. 이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따다닥 딱딱, 예문 빨리 따닥딱딱 15초 안에 보통 단어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딱딱딱 그런 걸 합니다. 이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연필로 빨리 쭉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10분이죠? 3분만 하래세요. 3분만. 그러면 어때요? 아까 1번 컴프런트 단어 했죠? 반으로 접어요. 단어하고 발음만 보이게 하세요. 그죠? 오른쪽 뜻은 가려졌죠? 그럼 어때요? 컴프런트 딱 눈으로 보고 발음 생각해봐요. 한글이 바로 있죠? 컴프런트 발음했어요. 마음속으로 세요. 1, 2, 3 뜻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면 바로 체크해요. 쿨하게 체크. 모르는군. 바로 넘겨요. 바로 넘겨서 한글 뜻과 예문을 봐요. 그럼 한글 뜻 보면 직면하다. 그리고 아래 예문 있죠? 예문을 보고는 머릿속으로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직면했다. 어려움에. 그죠? 해석을 했죠. 다시 넘어가요. 5초에서 10초면 한 단어를 봤다예요. 봤다예요. 외웠다가 아니에요. 단어를 외운다라는 걸 앞으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보고 발음해보고 예문을 보고 까먹자. 절대로 까먹는 단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까먹자 생각해보세요. 망상처럼 자꾸 기억이 나요. 왜 자꾸 얘가 안 까먹고 내 머릿속에 맴돌지? 마음을 비우란 말이에요. 원래 까먹는 거니까. 어떠다고요? 보고 소리 내고, 그죠? 그 다음에 3초 안에 기억이 안 나면 오른쪽을 봐가지고 뜻 보고 예문 보감 해석해보고, 그죠? 체크. 그리고는 까먹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져보세요. 3분이면 그러면 보세요. 한 10초 정도의 한 단어니까 그러면 3분이면 몇 초입니까? 180초죠. 180점 산술적으로 한 18개 단어지만 한 15개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1교시 되기 전에 담임선생님 이제 조회 오시잖아요. 오늘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온다. 혹은 뭐 자투리 시간, 직장에서 자투리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쫙 보고 체크 열에만 9개, 10개 다 이렇게 탈탈 다 체크되겠죠. 그렇죠? 2교시 쉬는 시간 라운드 2 해볼까? 또 틀렸어. 2개째 체크 아까 1번에서 15번까지 다시 보는 거예요. 체크 그리고는 몇 개 더 보는 거예요. 단어 공부가 벌써 재밌나 봐요. 몇 개씩 더 봐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자기 적정량을 보는 거 아까 3분씩 한 10번 정도 보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쭉 많이 빼는 방향으로 가요. 화려해요. 이렇게 30개에서 50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걸 하루에 내가 보고 까먹었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30에서 50개. 나는 하루에 한 40개를 보고 까먹는다. 만나고 이별한다. 안녕.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그 첫날 걸 봐요. 단어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집이죠. 문제집도 이게 서로 또 스펙이 다 있죠. 그죠? 얘 문제집이 더 좋냐? 이 문제집이 더 좋냐? 서로 재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학생들이 많은 질문합니다. 아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강생들이 질문할 때 중에 하나가 선생님 듣기 강의 하시지만 저 또 독해도 하고 다 문법도 다 하거든요. 원래. 선생님 문법 좋은 거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독해집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제가 말해요. 좋은 거 없다. 구성이 잘 된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다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일 기본은 기출이잖아요, 사실은. 옛말에 상위권 학생들 중에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출 조심해서 살살 덜어 풀어라. 기출 다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말을 들어봤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고수 레벨입니다. 즉, 이게 중학교도 그렇고 특히 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어학시험을 보고 이러면 어떤 기출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많은 학습자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크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기출 문제 많잖아요. 선생님, 문법이 부족해요. 문법 문제집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어법 문제집. 제가 말하죠. 없다. 없다. 에이, 헐, 쌤, 있잖아. 쌤만 그거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죠. 기출, 2개년, 369, 2개년, 분석해봐.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제가 푸는 방식을 보여줘요. 제가 푸는 방식을. 자, 선택지 1번을 봤다. 이게 뭐 ing에 돼 있다. 그럼 이건 뭐 물어보는 거 같니? 글쎄요, 쌤, ing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앞뒤를 보고 이게 병렬을 물어보는 건지, 두 번째, 그죠? 동명사나 분사를 물어보는 건지.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선택지가 있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출제자가 딱 범위를 설정하는 것처럼 이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냈다? 투부정사 때문에 냈다. 혹은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지용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고 이게 틀린 것 같아서 혹은 소거하다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서 궁지에 몰아넣어서 4번 넣어야 답.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기출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출 벌써 다 풀었는데요. 쭉쭉 풀고 동그라미 X.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독과 속독을 같이 해야 된다. 강의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죠. 아무도. 일반적인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는 속독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정독을 할 뿐이지. 그죠? 일반적으로는 정독 수준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주고 여러분들 어때요? 구문이라든지 꼼꼼하게 다 읽고 나면 상당히 좀 만족감이 있죠.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고. 근데 들었다. 내가 이해를 했다 수준이에요. 내가 표현해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가장 그날 중에 어려웠던 질문. 이게 수능이든 토익이든 관계없습니다.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내가 눈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스탑워치를 갖고 재보세요. 2분, 3분 안에 이렇게 쭈르륵 NG 없이 혹은 NG가 있어도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게 속독입니다. 즉 공부는 정독으로 해도 돼요. 시간 재는 거는 뭐 모의고사 전에 해도 되지만 정독으로 꼼꼼하게 독해를 하되 예를 들어서 마무리는 속독으로 하세요. 이거 꼭 섞어서 해야 돼요. 정독과 속독이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집은 기출이라는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평가원 이런 데 들어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또 저한테 물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학생들이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기출 같은 거 찾아보니까 좀 없던데요, 자료가? 뭐 책 하나 또 좋은 거 추천했어요. 또 이래요. 그럼 제가 이러죠. 저 돈을 또 쓰려고 한다. 너 또 돈 쓰려고 그러지? 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학원보단 싸잖아요. 몇십만 원인데 인강보다 싸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도서관 가라. 니네 동네 도서관 있잖아. 도서관 가봐. 도서관 뭐가 있는데요? 토익책 빌려준다. 공짜로. 한번 싹 풀어봐.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로 한번 모의고사 한번 쫙 풀어봐. 그럼 쌤 어떻게 돼요? 너의 현실을 알게 되겠지. 점수가 그지같이 나오겠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넌 출발점 맞추라고 그래요. 참. 거지같이 나오든 잘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쫙 풀어봤다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도서관에 다 있어요. 요즘 음향시설도 다 있어서 거기 있는 CD, 테이프 빼가지고 도서관 가서 꽂고 듣고 연습장 있잖아요. 심지어 이면지도 있어. 도서관 가면 뽑아가지고 그냥 풀어요. 연필로 쭉쭉쭉쭉쭉. 연필만 하나 있으면 돼요. 풀어봐요. 쫙 다 해보고 하면 돼요. 자료 다 있어요. 영어 잡지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구독 빌리면 돼요. 정말 킵하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는데 추천해 주세요. 서점 가가지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과외해야겠다. 과외쌤이 골라주겠지. 과외쌤이라든지 일반 쌤들은 여러분들의 커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다 보장해 주지 못해요. 결국은 또 나중에 돈을 들여야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 쌤이랑 안 맞았어. 나 이 강의랑 안 맞았어. 합리화, 투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나 기억나시죠? 그죠? 기초 자기가 없을수록
단어장으로 공부하면 좋고 기초가 조금 넘어서게 되면 단권화로 가진 것을 싹 다 모아라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 기본적으로 공개된 문제들 데이터베이스는 최대한 다 활용을 해라. EBS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PDF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한 번에 다 푼 다음에 나 다 풀었는데 뭐가 부족해요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양을 그럴 땐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질적인 걸 높일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접 설명해 본다든지 평소에 정독으로 풀어도 속독으로 마무리를 한다든지 혹은 세트 숫자를 줄였다가 올린다든지 학생들이 모의고사 전에 23문제 한꺼번에 시간 재고 다 풀거든요. 근데 실전에 가면 또 그 리듬이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 3문제, 5문제, 7문제 이런 식으로 세트를 미니로 해서 계속 올리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쭉 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분을 주면 쭉 풀기라는 거는 2분을 다 채워서 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2분 동안 중에서 1분 만에 다 풀고 쉬고 있어요, 이렇게. 몇 번 읽어보고. 제 말은 2분 동안 꼼꼼하게 풀라는 거는 우리 시험 때도 수능 때 만약 시간 남았어요. 시간 남는 상황은 지금 안 그래봤죠, 그죠? 시간이 남을 거라는 거. 그럴 때 어떻게,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다시 어떤 문제를 체크할 것인가 그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2분, 1분이라는 시간이 남아도 나머지 내가 1분 동안 어디를 체크해야겠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공부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디테일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이 풀었다. 엄청 많이 풀었는데 왜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질적인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나중에 활용 꼭 해보십시오. 거기 있는 책들 다 우리들 겁니다. 그죠? 다 활용을 최대한 하십시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하고 관에 있는 어학 자료들 다 하십시오. 어학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저 영어하고 있지만 일본어도 공부하고 있고 내년엔 중국어 할 거고 죽기 전까지 제가 7개 국어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간다는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폭풍같이 쭉 흘러갔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EBS I 들어와가지고 허준석 검색을 하고 듣기뿐만 아니라 다 학습법 같은 거 많이 물어보니까 짧게 물어보시고요. 한 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